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성냥팔이 소녀 얘기가 나왔는데, 제 얘기인가요? 저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환대받으면서, 제 또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신 여기 리더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인수 리더님을 제가 예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대한민국의 거의 2인자가, 되시는 그런 리더님으로 뵀었죠. 그래서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크신, 정말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리더님이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장인수 리더님이요, 점점 막 젊어지시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서 요새는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그런 멋진 리더님이신데, 그 그룹에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철웅 리더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멘토로 삼고, 정말 닮고 싶었던 리더님이세요. 저희 그 그룹에 오셔서, 특강하실 때, 정말 새벽 1시에 파트너와 손을 잡고 찾아간 그 집에서 STP를 하고 또 그분이 사업에 조인되는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정말 저런 열정으로 해야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던 그런 또 고마운 리더님이십니다.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리더님이 계시는 이런 공간에서 저의 어떤 약소 하나마 저의 스토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이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실 거죠?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여러분들 김제 아시죠? 예, 시골이잖아요.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저는 그렇게 안 생겼죠? 네, 근데 그렇게 안 생겼었는데, 지난주에 발리를 다녀와가지고, 예, 골프를 하도 쳐가지고 그냥 얼굴이 타서, 좀 그렇게 생겨졌습니다. 예,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갔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을 매일 아침에 골프를 모시고 나갔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시고 나갔더니 장인어른이 너무나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가 참 좋은 회사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들 여행 다녀오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존중을 받을 수 있구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게 아메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여행을 가시다 보면은요, 이제는 여행 갈 때나 여행 안 갈 때나 현실이 똑같아지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예전에는 여행에서만 누렸던 그런 어떤 저의 어떤 존엄성을 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매일매일 누리다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는요, 월요일 되면 빨리 금요일이 오길 바랬고, 예, 출근하면 빨리 저녁 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슨 꽃이 피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어느 순간 속수무책으로 직장에서 이렇게 잘려나가시는 선배들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덧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요. 저는 김제에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 살았지만 모를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연금도 받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그 당시에 칼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아버님도 너도 고위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공무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좋은 학교였고, 또 연고전 같은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대학의 낭만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도 들어왔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나 잘 풀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고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인기 업종이 이제, 방송 쪽에 PD, 이런 이제 업종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자 돌림이, 우리가 사자 하면은 이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더 늘어가지고, 프로듀서, 아나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언론고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 나도 방송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PD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PD 준비했던 친구가 MBC 예전에 그 놀러와 아시죠? 요즘 이제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놀러와하고 나는 가수다를 맡았던 신정수 PD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 과 후배가 이제 1박 2일 지금 이제 뭐 꽃보다 남자인가요? 뭐 그런 저기 하는 나영석 PD가 저희 과 후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행정학과인데요. 방송 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고시가 싫어서 행정고시가 싫어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져가지고 이제 언론고시를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취직을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연봉이 많은 데가 어딘가 봤더니요. 은행이 많이 주더라고요. 복지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하나은행에 입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잘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봉도 다른 은행보다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이제 여기 은행 들어와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으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인생 잘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2년 지나니까 IMF가 딱 오더라고요. IMF가 오니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죠? 그 IMF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냐면 종신고용, 평생 직장, 참 새롭죠, 그죠? 참 굉장히 지금은 이제 이상한 단어가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래도 평생 다닐 수 있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IMF가 이제 딱 그 들어오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 명문대 나오신 선배분들 또 저랑 친한 40을 간 넘은 선배분들이요 그냥 잘려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시는 분 치고 그래 나는 그럴만했어 나는 일을 안 했었지 뭐 이런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다 억울하다고 그러세요. 내가 왜 나가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의 비명과 아우성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40이 넘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병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또 뭐 인원을 감축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나가고, 이제는 그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직장인들의 어떤 권리보다는 그저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치 보고요. 그러면서 또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 전혀 상관없는 토익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토익 잘하고 자격증 따도요. 어차피 은행원은 은행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봉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님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아까도 성냥팔이가 나왔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성냥 공장을 하셨어요. 성냥 공장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성냥 쓰세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 불티나가 나와가지고, 불티나 라이터 아시죠? 네. 그 불티나 라이터가 꽤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전에는 지폴 라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폴 라이터는 대부분 10,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냥을 썼죠. 그죠? 근데 불티나 라이터가 250원에 출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 당연히 경쟁이 안 되죠. 예. 요즘 뭐 가성비라는 말 아시죠? 예. 가격 대비 성능. 뭐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성량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성냥에 들어가는 나무를 가지고 나무젓가락 공장을 또 차리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나무젓가락 쓰세요? 식당에서? 대부분 다 쇠젓가락 쓰시죠? 예, 그래서 망했어요. 예. 이게 사업이라는 거는 안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그 계기도 조선일보에서 당시에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근데 사실 나무젓가락이 일회용품에 들어갔는데 나무젓가락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거든요. 예, 버려져 있어도 썩어요. 예, 뭐 제가 이걸 항변할 이유는 없는데 예, 당시에 저희 아버님도 그걸 많이 항변하셨는데 예, 근데도 그게 시대가 그렇게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거센 그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망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요,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망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잘 되면 확장하려고 자금이 필요하고요. 안 되면 안 돼서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식당 잘 된다고 그 장소, 공간을 키우면 망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죠. 예. 식당이 잘 돼도 넓히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요, 잘 돼도 걱정해요. 아, 이거 너무 잘 되는데, 이거 더 설비를 더 투자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다가 또 자금 끌어다가 하다 보면 안 돼 버리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그런 그 사업에 비하면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땅 짚으면 손에 흙 묻는다고 싫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쉬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노는 것보다는 어렵죠. 아메이가.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는 취미생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난 아메이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래요. 근데 사업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사실은. 네. 저는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업이 얼마나 살벌하고 힘든 건가를 봤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유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래도 좀 분별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업이 이제 휘청휘청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행복합니다. 예,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왜냐하면 망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 얼마 못 받고요. 받긴 받아도 소액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금융권이나 사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망하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못 갚는 거죠. 그죠?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채무 독촉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갚으라고. 그래서 이제 뭐 연장도 안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가서 사정을 하니까 이제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증인을 세우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은행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증 서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희 부모님께서 보증 한번 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연대보증제도 아시죠? 네, 연대보증은요, 예를 들어서 이 대출에 대해서 3명이 보증을 서잖아요. 연대보증을.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3명이 나눠 갚는 대출이 아닙니다. 보증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한테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3명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사인하면 서류를 보면서 위안을 삼거든요. 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연대보증은 함부로 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은행에 다니다 보니까 이거 보증 아무나 서주는 거 아닌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서줬죠. 근데 하나 서주는 게 어렵지, 이제 하나를 서주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못 갚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은행 대출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금융연합회, 당시 은행연합회 그 황색 거래 등록을 해요. 그러면 다른 은행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끼인 거죠. 이 발목이 엮인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또 써주고 이거 보증 서주고 이렇게 이제 보증을 서주고 사채까지 보증을 서주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막연히 잘 되겠거니 불안했죠. 불안했지만 막연히 잘 되겠거니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더니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또 이자를 못 갚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예.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난감해져서 은행에 가서 이제 같은 가족끼리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예. 연장을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이제 그러면 네 이름으로 갈아타고 예, 보증인 또 세워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은행에서 절친한 선배들 보증 세워서 예, 예, 제가 제 대출로 바꾼 거죠. 예, 그거는 다행히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는데 참 힘들었죠. 그때가 저도 이제 신입회원 때니까. 근데 은행은 그래도 신사적이에요. 예, 법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사채가 문제죠. 사채는요, 신속 방문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 창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안 가요. 달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난감하죠. 거기다가 안 가고 있으면 책임자가 저를 불러요, 뒤에서. 그래서 누구시냐고, 왜 안 가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요, 가장 경계하는 직원이 돈 문제 많은 직원을 가장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요. 예, 주식 투자하다가 손님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날려가지고, 그죠? 손님이 예금 만기가 돼서 찾으러 왔는데 예금이 해지된 지가 오래됐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엮여가지고 막 남자친구 고시 준비하는데 대다가 여직원이 사고 치고 막 정말 이렇게 뒤져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고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사고들은 은행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사실은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위험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힘들어서 저도 그 사채업자 달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직원 대출을 받아서 갚았어요. 네. 당시에 이제 2천만 원 받아서 갚았는데 요즘 시세로 하면 아마 한 5천 내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행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빚부터 갚고 시작하다 보니까요. 저는 월급을 받는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월급 받으면요. 제가 대신 보증 섰다가 제 대출로 다 옮겨간 대출이 이제 1억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월급 받으면 지직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하루 만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잔액이? 제로라는 뜻은 아직 덜 빠져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오늘 참 생활상식 많이 배우시죠? 그죠? 한 100원이라도 남아있어야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영원이라는 얘기는 덜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서비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 IMF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코스닥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99년도 코스닥 열풍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요, 코스닥 주식을 잡기만 하면 2, 3주씩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두세 배를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막 서로 막 웅성웅성해서 뭔 얘기 하나 가봤더니요. 이분 잡아가지고 두세 배 벌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하고 싶더라고요. 예.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저거 해서 좀 대박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은행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예. 그래서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그때 이제 제 여자친구를 제가 이제 좀 꼬드겼죠. 예. 너도 한번 대출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예. 지금 이거 잡으면 두세 배라는데 너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요. 여자친구를 꼬드겼더니 또 당시에 또 이 여자친구가 또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알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그 주식을 잡았어요. 코스닥을.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2주 만에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쉬울까요? 아쉬워요. 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500 투자해서 300 벌었으면 잘한 장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질 않아요. 예. 아쉽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거 좀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 여자친구를 불러서, 봐라, 되잖냐. 이러면서 좀 더 받아봐라. 해가지고요. 예, 대출, 제 여자친구 대출 받고, 뭐 예금담보대출도 좀 받고, 뭐 어떻게 끌었는지 몰라도요, 1년 만에 6천만 원을 날렸어요. 네. 딱 1년 걸리더만요. 6천이 300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요. 정말 제가 없는 돈에, 그죠? 빚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주식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6천을 날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네.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된 거죠. 예.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제 여자친구하고 그 연애를 하는 기간이 이제 3, 4년이 돼가다 보니까요. 처갓집에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원룸에 당시 자취를 하고 살았는데요. 그 원룸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 직원한테 임직원 대출 참 잘도 받죠. 직원한테 임직원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3,5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룸에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은행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돌려받고요. 임차보증금을 해줘요. 그때 당시에 9,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해줬습니다. 은행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거 3,500만 원만 받아서 그걸 9,500으로 바꿔 타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룸 사장님이 또 망하셨어요. 예. 그때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웅성웅성하길래 들어보니까 슬퍼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는 정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원룸 사장님이 망해가지고 그 돈을 못 빼는 거예요. 3,500을. 예.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룸이 너무 좁아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여자친구하고 만나면 다투게 되더라는 거죠. 예, 주식은 왜 해서 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나 혼자 했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예, 막 서로 다투고 이러면 정말 삶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설 연휴가 됐어요. 설 연휴가 돼가지고 이제 저도 고향이 김제기 때문에 내려갔죠. 내려갔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공장이 망하는 와중에 돌아가셨고요.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도망 다니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빚을 못 갚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안 모입니다. 망한 집은요,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가면 한숨만 나와요. 저희 형수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숨 쉬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도망 다니다가 막내 아들 왔다고 보고 싶으셨나 봐요. 와서 이제 저를 깨워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시 잤죠. 근데 아침에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몇 시인가 봤더니 오전 6시도 안 됐어요. 새벽이에요. 근데 시끄러워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저희 형수를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어머니 내놓으라고 어디 갔냐고. 막. 네. 정말 더 이상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례 지내기도 글렀죠.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요. 슬그머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 산소를 들렀어요. 아버지 산소 앞에 서 있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 하나의 스펙을 보면요. 괜찮았어요. 저는 은행에서 인정받아서 인사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요. 저 하나의 어떤 그런 맨파워는요. 은행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하나의 스펙은 너무 괜찮았지만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잘못하고 또 상황들이 꼬이면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으로 몰려있는 내 자신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산소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 정말 잘 살고 싶다고. 기회만 된다면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하도 나서 한참을 울었는데 갑자기 감정이 그러면서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도움을 주시겠어요. 그러고 한참 그냥 산소에 앉아 있다가 올라왔죠. 올라와서 연휴가 끝났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서 출근을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외부 연수 프로그램에 가서 만났던 대기업 부장님이세요. 그분이 저기 아시아 선수촌 지점으로 오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시아 선수촌 지점으로 발령받은 지가 한 2주 정도 됐을 때입니다. 어떻게 용케 알고 그쪽으로 오셨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 잠실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랬더니 내일 모레 저녁을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자고 하고 이제 끊었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당일이 됐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당일이 됐는데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분과 약속 시간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7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야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괜찮대요. 늦더라도 보재요. 그래서 저는 늦더라도 보자니까 그럼 그러시죠. 해가지고 이제 야근을 했어요. 하고 이제 끝냈더니 8시 반 정도가 됐어요. 8시 반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잠실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남자 둘이 만나면 대부분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차를 놓고 지하철을 타고 갔죠. 가서 이제 잠실역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자기가 지금 사무실인데 시그마타워 7층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도 일이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중을 나오시더니 저를 데리고 회의실로 가는 거예요. 회의실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7, 8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회의가 안 끝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왜 여기를 나를 들어오라고 하지? 크게 이상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볍게 뻘쭘하게 인사하고 앉았죠. 앉았더니 이제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화이트보드에다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다짜고짜 와가지고요. 바로 본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은 거예요. 듣는데 막 거기서 유통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예의상 앉아서 듣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참을 설명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더니 바로 아메이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라는 단어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놀래야 되는 단어인가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무표정인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뭔가 하고 이제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이제 들었죠. 듣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시면 6개월 만에 SP가 되는데 SP가 되면 월 150 이상을 번대요. 그 얘기만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난 그래도 하나은행 과장인데 연봉이 5천이 넘는데 저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좀 더 하시고 더 하시고 하시면 2년 만에 2년에서 5년 열심히 하시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 1억 이상을 번대요. 저는 그 말에 이제 충격이 왔어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부업으로 해도 2년에서 5년 만에 1억을 벌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얘기 들으시면 못하겠습니까? 네. 아니 이게 저는 처음에 제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요. 가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못하지? 네? 여러분들 어떻게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당시에 돈에 한이 맺혔었어요. 네. 지난주 연휴 때 정말 너무 험한 꼴 보고 왔잖아요. 너무 비참했고요. 정말 이렇게 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아버님이 주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아버님이 그 산소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참고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세요. 네. 1926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좀 부탁하셨나 봐요. 회장님. 네. 좀 잘 좀 봐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다짜고짜 봤잖아요, 지금. 다짜고짜 그냥 앉아서 본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다짜고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거기서 딱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부업으로 해도 된대잖아요. 예. 막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설명을 하는데 좀 더 하시면 5억도 벌고 좀 더 하시면 10억도 벌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증거 자료로 지금 어치브죠. 거기에 나와 있는 성공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은 직장인 출신인데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연 5억 이상을 번대요. 지금 알고 보니까 류이닉 당시 트리플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아줌마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도 주부인데 평범한 주부인데 연 3억 이상을 번대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진정이 리더님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직장인도 하고 주부도 하고 아니 나는 왜 여태 이걸 몰랐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분이요 잠깐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대전 지역에서 막 사재기 강매하면서 피해 입혔던 그런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질문을 들으면 지금은요 그런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스폰서 이제 저한테 이걸 설명하시던 스폰서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근데 그분이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이렇게 책을 덮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질문과 대답이 이게 정상적이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막 배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정쩡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 보내고 나랑 맥주 한잔 하러 가겠지 하고 이제 저는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배웅하고 저한테 딱 오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차 어디서 타시면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보여주고요. 이제 다짜고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분들은요, 그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차 한 잔도 하고, 완전히 준비된 가운데서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듣고 이렇게 또 다짜고짜 가야 될, 그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거기서 저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예. 저한테 설명하신 그분도 이 사업 안 하시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저만 이 사업을 했고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예. 너무 재밌죠? 예. 이 사업은요, 예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 어떻게 꽂힐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불쾌했어야 할 제가, 그죠? 가장 불쾌했어야 되죠. 다짜고짜 보여주니 다짜고짜 가라고 하고. 저는 밥도 안 먹고 했거든요. 이분하고 약속 지키려고 야근을. 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쾌감보다는 저는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차 어떻게 타시냐고 그래서 저는 지점에다가 차를 놓고 가서 제 차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까우니까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가져오더니 저를 태우더라고요.
제가 딱 탔는데요. 거기서 테이프에서 소리가 나와요. 뭔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 아메이에 관련된 굉장히 열정적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고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다시 그래 이거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아까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사재기 강매 그게 딱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분한테 이거 안 사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사도 된대요. 자, 그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안 사도 되는데 2년에서 5년 열심히 하면 1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이거 회원가입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당황을 하세요. 이분이 당황을 잘하는 성격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을 막 하시면서 저한테 그거 내일 알려주겠대요. 아니, 참, 서로 어색한 관계인데, 저도 가까스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또 그걸 또 그렇게 거절하시니까, 제가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복잡하니까 내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회원가입 안 됐습니다. 매장 가서, 서류 제출하고, 또 3일 있다가 회원번호 받았어요. 그 시절입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했던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저를 지금 막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난감했나 봐요. 그래서 내일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조르질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내리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미팅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설명 한번 듣고 미팅 오라면 오고 싶나요? 별로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미팅입니까? 물어는 봤어요. 그랬더니 성공하신 분이 더 자세히 알려줄 거래요. 오시면 좋을 거래요. 그래서 그냥 대충 흘려듣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제 집으로, 제 자취방으로 향하는데 그냥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억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당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와이프 얼굴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와이프 이제 고생 끝났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정말 대단한 거 듣고 왔는데, 잠깐만 나와봐. 해가지고 제가 처갓집으로 갔어요. 처갓집으로 도착했더니 11시예요. 제 와이프가 이제 나왔어요. 되게 추웠죠, 당시에. 설 연휴 끝난 다음이니까.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분식집을 가서 라면을 시켰어요. 라면 시켜서 이제 한 젓가락 딱 뜨려고 그러는데 제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6명을 하면 1억을 버는 일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가 더 의심이 생기죠. 아니, 그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6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하면 2년 만에 1억이 된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 와이프도 한심한 거죠. 그러더니 한참을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거 혹시 아메이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메이, 그래, 아메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그거 지금 하고 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막 제가 그런 거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메이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메이 아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거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그때 피라미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뭔데 그랬더니 그게 남들 다 이용하고 피해 입히고 패가망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막 꼭 그런 거나 듣고 와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랬더니 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못 믿을 만하죠. 그로부터 3, 4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6,000원으로 8억 만들기라는 그런 또 그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뭔 내용이 써 있냐면 6명 이름과 계좌가 딱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000원씩 6명한테 보내면 그러고 내 이름을 등록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1,000원씩 보내줄 거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8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요. 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그때 이제 지점에서 근무할 때니까 내가 지금 불러주는 이름하고 계좌로 1,000원씩 보내봐 해가지고 막 저기 해가지고 제 와이프가 보낸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6,000원으로 8억 만들기 해가지고 막 이제 뿌리고 다녔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보니까 거기 막 댓글이 쫙 달렸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우리 카페에 와야 합니까? 막 이런 말이 들어있고, 이거 불법이라 이미 문제 있는 건데 경찰에 신고할까요? 막 이런 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찟하더라고요. 네, 망신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 제 와이프가 막 궁하다 보니까 별의별 짓을 하는 거죠. 예. 주식 망했지, 보증 쫓기지, 그죠? 예, 전셋집은 안 빠지지,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와이프도 더 이상 못 믿는 거죠. 예. 어쨌거나 그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라면을 안 먹고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러고 차에 들어가서 이제 제 와이프랑 한참을 다퉜죠. 예. 설명이 안 되니까 화만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몰리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미팅에 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스폰서가. 여러분들 사업 설명해 주고요. 보내실 때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면 안 돼요. 네. 반드시 미팅 초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스폰서한테 그 미팅 초대를 하신 그분, 그 멘트를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미팅 초대를 안 하셨으면 제가 미팅이 있는지를 몰랐겠죠. 그리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했겠죠. 근데 제가 몰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미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내일 미팅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라. 가서 들어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요. 다행히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참 제 와이프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헤어지고 이제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딱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예. 벤츠가 왔다 갔다 해요. 꼭 벤츠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죠? 예. 근데 저는요, 벤츠 좋아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벤츠 이렇게 휙 지나가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왜 타? 벤츠나 티코나 부산까지 5시간 똑같더만. 이러면서 제가, 예, 사치스럽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호불호라는 게 참 묘한 거더라고요. 예. 저는 호불호가 제 성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불호는요, 그 성향이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벤츠 탈 주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3억을 벌 수 있고 5억을 벌 수 있고 이런 희망이 딱 들어오니까요. 제일 먼저 벤츠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벤츠 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 우리 와이프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집안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잠이 안 와요. 뒤척.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둥만둥 해가지고요. 출근을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가장 친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한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한테 형, 내가 진짜 대단한 거 발견했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요. 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아메이라고 들어봤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요. 아메이?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메이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있어요? 네,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아, 형도 알았어? 그랬더니, 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 형도 한참 했었지. 처음에는 비전 있어 보이지. 근데 계속 하다가 결국은 나한테 강매한 세제가 지금 목욕탕에서 울고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정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아메이 그 속담 아시죠? 두 명한테 전달하고 3명이 그만두잖아요. 나까지. 그죠? 네. 제가 거기 딱 걸렸어요. 어제 우리 와이프 펄펄 뛰는 거 봤죠? 게다가 정말 친한 형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딱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네,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전화가 와요. 그날 참 전화가 오는데 딱 받아보니까 어제 만났던 스폰서예요. 회원가입하는 거 알려주겠대요.
예. 가입하고 싶을까요? 진짜 안 하기로 했습니다가 여기 입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제 그 졸랐던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 사본하고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본인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체면상 알겠다고는 하고, 이제 신분증과 통장을 이렇게 복사를 뜨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나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통장에 잔액이 제로인 걸 몇 번씩 확인하고, 그러고 팩스로 보내줬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니까 이제 열정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전화가 와요. 제 와이프가 퇴근했다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디야? 그랬더니 어제 가지는 데가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제 와이프 때문에 미팅을 가게 된 겁니다. 진짜 제 와이프가요. 결정적인 그 고비를 제 와이프가 넘겨줬어요. 제 와이프가 미팅장이 어디냐고 하는데 그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라고 하고 싶은 말이 또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버럭버럭 화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과 오기상 저쪽 교대 쪽이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 하고 갔어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같이 간 거죠. 같이 가서 강의장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 10분 늦었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정쩡하게 뒤에 서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옆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옆방에 이렇게 가보니까 목욕탕 동그리 의자 있죠? 거기에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야?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저도 옆에 같이 쭈그려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제 와이프랑 쭈그려 앉았죠. 옆방 소리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강의가. 그래서 이제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에 사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다이아몬드 인정식 사진, 여행 사진, 아메이 여행 뭐 이런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어제 들었던 그 내용이 다시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 이런 거랬지 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제 옆방문으로 방 문틈으로 이렇게 쭉 사람들을 봤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이요, 정말 강사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눈입니다.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요, 거기 앉아가지고 강사가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필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제가 하나은행 연수팀에 있었지만 제가 교육을 많이 돌려봤거든요. 그 눈으로 강의에 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 진짜 대단한가 보다 이 생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제 와이프도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친구들 만나서 막 데려오고요, 사업 설명회. 그리고 제가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빠뜨렸던 게 뭐냐면 시스템 미팅에 가지를 않았어요. 사업 설명 미팅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업 미팅을 데려오면 그 친구들은 졸다가 가거나 못 알아듣고 가는데 그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스템 미팅을 안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간 친구들 다시 다음날 전화해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죠? 그리고 안 하기로 했대요. 뭘 하기나 했나?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망연자실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저희 스폰서가 아셨는지 저랑 저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녁을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 일단 미팅에 와서 시스템을 배우시고 그 시스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팅 안 오시지 않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갔거든요, 2달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이제 저도 하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미팅을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마침 이번 주 토요일 날 큰 세미나가 세종대 대양홀에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와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 세종대 대양홀을 갔습니다. 거기 되게 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종대 정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는 거에 일단 완전히 놀랐고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너무나 화려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가슴이 뛰는데 거기서 영상이 나오는데요. 삿포로 다이아몬드 가족여행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깔리는 음악이 When I Dream, 쉬리 주제가입니다. 그 음악이 깔리면서 막 그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여행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여행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집 나가면 고생이고 비디오가 최고지 이 생각으로 또 정신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여행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자유가 부러운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직장일에 쪼들리고 빚에 쪼들리고 삶에 쪼들리고 사는데 아메이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구나.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결단했습니다. 나 이 사업 반드시 해내겠다. 네. 그 결단 이후로 미팅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팅을 갔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디스크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디스크 알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앉아있으면 그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서 있어요. 서 있어도 통증이 심할 때는요. 진통제 먹어도 너무 심하면 조퇴하고 병원을 갔어요. 그럼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치료받고 누워있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런 날 미팅이 있잖아요. 저녁 때. 그럼 저는 미팅을 갔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제가 허리 아파서 디스크가 심하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미팅에 안 갔어도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저 스스로 납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니까. 여러분들 이 사업 스폰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업입니까? 예, 내 사업입니다. 근데 너무나 단순한 명제인데요. 이게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요, 이 사업을 그 첫 세미나에서 결단한 이후로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는 그 생각을 절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심한 날 은행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그 미팅에는 왔습니다. 와서요, 강사한테 방해가 되니까 뒤쪽에 칸막이 뒤에 서서 들었어요. 예. 하지만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요, 너무 기특했어요. 예. 나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배우고 미팅에 충실하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사람 숫자가 느는 거예요. 예. 막 전주 쪽에도 소비자가 나와가지고요, 전주 친구가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5시에 사정 얘기하고 조퇴해가지고요, 5시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전주를 막 부랴부랴 내려가면요, 예, 전주에 9시에 도착했어요. 9시에 도착하면요, 제 친구가 몇 명을 또 데려다 놔요. 그럼 거기 사업 설명해 줬습니다. 3% 때부터. 예.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업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리더님들이 이렇게 하신 그 사업 설명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200번 이상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분 말투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 말투로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다음 미팅에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시스템 미팅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시스템 미팅을요, 토시 한자도 안 빼고 유머까지 다 적어가면서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전주에 가서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에 그 사업 설명 1시간 반, 그리고 시스템 미팅 1시간 반을 하면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 시간까지 와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12시에 딱 끝나면요, 설레가지고요, 잠자러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밖에서 맥주 한 캔씩 딱 사가지고 그 한 캔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꿈을 얘기하고요, 미래를 얘기하고요, 희망을 얘기하다 보니까 날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차 5시 반, 당시에 이제 토요일도 근무할 때입니다. 첫 차 5시 반 차를 전주에서 딱 타면요, 제 지점에 딱 꼴이 나면 9시였어요. 그때는 9시까지 출근할 때인데, 딱 출근하면 여직원이 용케 알아보고, 과장님 어제 안 들어가셨죠? 딱 그러는 거예요. 부시시하니까. 전 피식 웃었지만, 뿌듯했어요. 나 성공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요,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쉽게 하고 싶죠?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몸이 힘들게 하시면 아메이 사업은 쉬워집니다. 근데 몸이 편하잖아요? 그럼 아메이 사업이 어려워져요. 그죠?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미칠 광자와 미칠 급자를 씁니다. 저는 그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요, 뭔가에 중독돼서 산대요. 안 미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 이 사업 만나기 전에 직장 일에 미쳐 있었고요. 대부분의 주부분들은 드라마에 미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어차피 미치는 일인데요. 뭔가에 미쳐야 되는데 아메이에 미치는 일, 그거는요, 인생을 바꾸는 일에 미치는 겁니다. 아메이에 미쳤다는 거는요, 인생을 바꾸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 아메이에 완전히 미쳤구나.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니야, 나 안 미쳤어. 뭐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나 미쳤어. 너는 더 미칠 거야. 그러셔야 돼요. 이런 일에 미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그때 그 미쳐 있었다 보니까요, 같이 미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주 있던 파트너들은요, 주말에 서울로 올라와서 STP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쩍부쩍 소비자도 늘어나고요,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개월 만에 SP를 갔습니다. 그때 제 와이프는 결혼 준비하느라고 같이 못했어요. 남자 혼자 뛰어다니니까요, 5개월 만에 가더라고요. 2달 동안 미팅 안 간 시간을 빼면요, 3개월 만에 SP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3개월 만에 SP가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2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됐기 때문에 믿고 싶었고요. 믿었습니다. 난 2년 만에 다이아몬드 갈 거야. 그래서 3개월 만에 SP를 가기 위해서 도전했는데요. 미팅 2달을 빠졌더니 5개월 만에 가더라고요. 그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도 되는 걸 보니까요, 조인됩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요, 스트레이트로 플래티움까지 갔어요. 플래티움 돼서 세미나에 딱 와보니까 제 파트너들이 한 20명이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천만점이 차올라오고요. 파트너들이 막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아, 됐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거기에 따라온 한 명의 불청객이 있었어요. 그 불청객의 이름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파트너가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파트너들한테 할 말 못할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떠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세미나에 와봤는데요. 다 떠나고 가장 늦게 조인된 파트너 1명 졸고 있더라고요. 20명이 1명이 된 거예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되다 말다 해요. 9%까지 어떻게든 끌어오면요, 12% 도전하다 사라져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 딱 조인되죠. 쟤도 9% 되면 사라질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패배의식이라고 합니다. 패배의식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요, 파트너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요, 왔다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시스템에서 미팅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겁니다. 하던 파트너가 사라져도 언젠간 돌아올 거야.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뀔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요, 정말 말대로, 생각대로 되더라고요.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요,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요, 어떻게든 미팅을 잡고 버텼습니다. 저희 부부만 앉아있을 때도 많았어요. 여기 오늘 아마 거절받고 혼자 앉아 계신 분, 또는 부부만 앉아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썩 좋지 않죠? 하지만 그분들 다이아몬드 됩니다. 저희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아메이 사업은요, 누구를 얼마나 데려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트너가 오면 미팅을 오겠다? 그게 복제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파트너가 오든 않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서 내 변화를 꾀하고 내 성장을 꾀하겠다. 그 믿음으로 앉아 계시죠? 그럼 그 정신 자세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파트너들로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결국은 내 생각이 어떻게 박혀 있느냐가 내 네트워크를 결정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혼자 있을 때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 생각이 그대로 복제됩니다. 저희도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희가 제대로 된 목표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행 결단을 하게 됐어요. 5년 동안 저희가 여행을 못 갔습니다. 더뎠죠. 남들은 참 아메이 여행 잘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계속 못 갔어요. 근데 그게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가졌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5년 동안 못 가던 그 여행 목표는요, 항상 가겠다고 했지만 못 갔는데, 그 목표는 뭐였냐면, 되면 가는 거였어요. 안 되면요, 못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하다 말더라는 거죠. 목표는요, 되면 가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 5년 만에 결단이 뭐였냐면, 이번 여행 목표 무조건 되게 한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표에 대한 정의를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죠. 어떻게든 만났습니다. 왜? 만나야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만날래다가 잘 안 만나져요. 안 만나요. 만났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 만나요. 정수기 얘기했더니 치약은 사겠대요? 안 만나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매월 천만점 가야 되잖아요. 치약이 어디예요? 수세미가 어디야? 수세미 갖다 주면서 또 딴 얘기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더블엑스 하나라도 한번 얘네 먹게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정수기를 주문해요. 청정기를 주문한 친구가 일주일 후에 좋다고 하나를 더 주문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업 하는데 명단 없습니까? 저희는 소비자가 이렇게 많고 명단이 많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명단 없지 않습니다. 명단 많습니다. 근데 왜 명단이 없어 보이냐면 만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없으면은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만날 사람이 없었는데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와 타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바뀌고 저희 상황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치열한 도전을 했습니다. 12달 동안. 그러면서 결국 여행을 성취하게 됐어요. 5년 만에 성취해낸 여행이 너무나 값졌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요,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여행 성취하시는 점수 되시면 보너스가 연말 보너스 한 1,600까지 받으시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1,0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행도 성취했고 연말 보너스 1,050만 원이 들어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있던 차 팔고요. 보태서 SM5를 샀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2000cc 배기량입니다. 저 직장 다닐 때요. 소나타 몇 번이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반떼 타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싸서. 그죠? 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평생 아반떼나 타다 죽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메이 덕분에 저희가 2000cc 배기량을 처음 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SM5를 타고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주차장에 딱 세웠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차가.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키스 날까봐.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차를 둘러보면서 이거 키스 날 것 같은데 막 하면서 그냥 이 안에서 잘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아우디 A6 타고 있습니다. 정말 아메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아메이를 만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성공은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물론 열심히 해야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열심히 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은행에서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소나타도 못 사겠더라고요. 왜? 그 수단의 한계 때문에.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아메이를 저는 소중하게 닦아봤다라는 거죠. 그걸 닦아보니까요, 그 안에 제 인생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전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변화의 결과가 정말 제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매년 여행을 3, 4회를 다닙니다. 저 이런 인생 될 줄 몰랐어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매일 골프를 나가서 그렇게 즐겁게 해드리고요. 파트너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고, 뭐 내년에는 지금 제가 호주 퍼스도 가고요. 또 포르투갈도 갑니다. 정말 예전에는 제가 국내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여행이 집보다 더 편한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여행 못지않은 현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은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메이를 선택하십시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여행 이후로 저희 부부는요, 견고하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여행까지가 더디었고요. 그 후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견고하게 성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배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경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역경은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역경 덕분에 배웠어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틀린 문제 때문에 알게 되듯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역경 때문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역경은 치르기 싫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역경은요, 내가 배워야 할 게 뭔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경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지? 참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 부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역경은요, 성품을 다듬게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못된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요, 이 사업 초기의 성품으로 다이아몬드 못 됐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역경이 저를 다듬어 주더라는 거죠. 역경이 항상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그 성질로 가난하게 살래? 바꾸고 부자로 살래? 항상 저한테 묻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제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나도 스타일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나도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스타일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메이에 맞는 성품으로 다 온전히 갈아입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성품이 참 좋은 성품이더만요. 그리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성품에서 벗어나셔서 아메이에서 원하는 성품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값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들, 역경의 유형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성장이지 역경을 피해서 되는 일이 성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대학을 준비하니까 성적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적 스트레스 대학 포기하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거절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죠? 팔자가 기구해서 거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요. 아메이를 하셔서 그래요. 근데요, 그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답을 찾고요. 내 마인드를 키우고자 노력하시게 되면 그 거절을 극복하게 되고요. 결국은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저희도 이해한 순간부터
기꺼이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역경은 그래서 든든한 우리 성공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요, 노력 보존의 법칙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일도요, 노력이, 아메이 사업에서는 노력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하지만 아메이 사업계에서는 노력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헛수고들이요, 나중에 다 결실로 돌아옵니다. 저희도요, 저의 교만으로 떠났던 파트너들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지금 내가 뿌려놓은 노력이요, 어느 순간 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싹이 틀 여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의 거절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세도 얻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적 효과를 알게 됐어요. 어떤 일도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하다 만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답은 3번째부터 있습니다. 그걸 끈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은요, 믿음에서 옵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믿음 에너지를 가져가시길 바라요. 저도요, 저희 부부가 덜렁 앉아있을 때, 정말 너무나 속상한 마음과 초라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이 강사가 하는 얘기를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된대잖아. 저분도 우리 같았댔잖아. 이런 얘기를 정말 가슴으로 새기면서 그래, 난 될 거야. 그 믿음을 간절히 강력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그 믿음에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반복할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없잖아요. 잘할 자신 없는 거 아닙니까? 잘 못하셔도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잘 못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이 그래서 좋습니다. 반복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능숙해지고 전문가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는 원리를 깨우친 후부터는요,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반복만 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패와 성공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하고 성공이 어떤 사이입니까? 모자지간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죠? 우리가 격언은 다 알아도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피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공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하고 친해져야죠. 그럼 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전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친해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업이 한참 안 될 때 책에서 리치 회장님의 그 문구를 보고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실패해도 되신댔지? 그래, 그러면 시도하자. 시도해서 실패해도 괜찮대잖아. 그걸 알게 됐어요. 실패하다 보니까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거 어려워. 그래서 난 포기했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실패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다시 했다라는 거죠. 성공자와 실패자가 실패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요, 둘 다 실패를 경험하는데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패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요, 처음부터 이런 아주 위대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훌륭한 리더님들의 말씀, 그리고 훌륭한 성공자들이 미리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결론이 아메이 성공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의 조건을 탓합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아메이를 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메이를 하기에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거든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익숙해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빌 게이츠의 그 격언을 딱 본 순간, 빌 게이츠도 인생이 불공평하다네. 그럼 불공평한가? 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나 불공평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공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기에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공평한 환경 속에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일은요, 변화된 능력으로 이루는 거지 내 타고난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아메이 사업의 좋은 점은요, 여러분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꾸준히 포기만 안 하시면, 꾸준히 하시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변화를 하시려면 첫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아줌마입니까? 여러분 월급쟁이입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여러분한테 규정한다면 평생 그렇게 살다 가실 겁니다. 왜? 인간은요, 자기 규정을 넘어설 수가 없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고 나는 다이아몬드야. 라고 규정하신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담이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래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면 안 됩니까? 쳐다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쳐다보다 보면은요, 오를 수 있는 방법도 떠오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었고요, 내가 오를 수 없다라고 착각했던 나무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이아몬드가 된 과정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얻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속담은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대요. 도대체 누가 뱁새고 누가 황새입니까? 여러분 뱁새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뱁새라고 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그렇게 가난했어도요, 나는 황새인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렇게 생각했지, 난 뱁새라서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이라는 뜻은요, 잘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에 맞는 보상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을 아메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보상을 아메이에서 발견한 순간 제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